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고품질 다수학을 전제한 가지치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말씀 전에 저는 아산에서 19년 전에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지금 현재 블루베리 한 1100평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아산으로 내려와서 사과와 블루베리 이 두 가지 품종을 놓고 고민하는 끝에 제가 그때 당시에는 블루베리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사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에 그 사과나무보다도 블루베리에 관한 그 미련이 남게 되었고, 결국은 그 사과나무를 다 뽑고 블루베리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시행착오들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그런 시행착오를 줄여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농장은 친환경 유기농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그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순전히 유기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과 향이 뛰어난 그러한 과일을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런 맛과 향이 뛰어난 블루베리를 재배하려면 필히 토양 조성이 제대로 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그 가지치기도 토양 조성이 제대로 되어서 식재된 것을 전제로 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요 뒤에 이 밭은 올 3월 20일 날 토양을 조성해서 식재한 그러한 그 라인입니다. 여기는 그 뉴하노버와 그 변이 듀크를 지금 식재해 놓은 상태고요. 이 식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지치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몇 가지를 여기서도 좀 말씀드릴 필요성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나무를 가지치기를 할 때 꼭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그 원리가 있는데, 그 첫째는 정부 우세성의 원리입니다. 정부 우세성이란 말은 모든 나무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지 끝 눈에서 가장 강한 세력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올라와 있는 그 끝이 가장 강하게 먼저 우선적으로 가지를 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올 3월 달에 나무를 식재를 하고 나서 전체를 다 한 10cm 전후에서 다 잘라줬습니다. 그럴 때 이 정부 우세성의 원리를 알게 되면 가지의 눈이 어느 쪽으로 튈 것을 미리 보고 전정을 할 수가 있다는 원리가 되겠죠. 그 기본적으로 해놓은 실제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뉴하노버입니다. 이 나무의 정부 우세성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나무는 여기를 잘라서 이 가지들이 새롭게 나온 그런 가지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조금 안쪽으로 좀 그 근접 사진으로 해서 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를 이렇게 잘라줬을 때 여기에 사실 이 눈이 하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먼저 이렇게 올라왔고, 또 두 번째로 있던 그 꽃눈이, 잎눈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잘랐다면 이게 강하게 튀어 올라왔겠죠. 이건 잘라내 주시고 잠깐. 그러면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불효지로 내양지로서 잘라내야 될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여기 눈이 여기 있는 데를 그냥 상관하지 않고 잘라버렸다면 이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가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불효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없애줘야 되는 가지인데 이쪽으로 유도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세성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여기에 가지가 나와서 이쪽으로 가지가 나오고 이쪽으로 가지가 나오도록 유도를 하려고 미리 이 눈이 있는 곳을 보고 여기를 절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지치기를 할 때 올해는 이제 그 내년 2월달 정도, 아직까지 요거는 조금 있다가 가지치기를 할 건데 2월달 정도에는 가지치기를 할 때 이것을 잘라주고 여기 처진 가지 이것만 잘라주면, 이렇게 잘라주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를 유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런 안쪽의 내양지는 당연하게 잘라줘야 될 것이고요.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나무를 이렇게 대장형으로 만들 때 이 정부우세성의 원리를 꼭 적용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 원리는 리쿰의 법칙입니다. 리쿰의 법칙이란 가지가 수직으로 세워지면 이 성장 세력이 강해서 사실 꽃눈이 저조하고요. 또 가지가 수평으로 세력을 받으면 그 세력이 약해져서 꽃눈 발달은 잘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 나무는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 사과나 이런 다른 과수에게는 굉장히 그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만 블루베리에게는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덜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 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가지는 쭉 세워진 이런 가지에는 꽃눈 발달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리쿰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수평으로 누운 가지에게는 꽃눈이 많아지게 되겠죠. 여기 똑같은 레가시임에도 불구하고 수평으로 이렇게 처진 가지는 약하지만은 꽃눈 발달이 잘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수직의 가지는 성장 세력이 매우 강해서 꽃눈 발달이 저조하지만 수평으로 처진 가지는 성장은 약하지만 꽃눈 발달이 강한 원리가 리쿰의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장성 가지는 약간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반개장으로 만드는 것이 좋고요. 직립으로 자란 가지는 좀 개장성으로 유도해서 수확량을 적절하게 높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지치기를 하기 전에 알아야 될 그러한 원리는 시엔율입니다. 탄진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잎을 통하여서 광합성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탄수화물을 만들고 또 뿌리를 통하여서 양분을 흡수하는데 그 비율이 적정하도록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강전정을 하게 되면 탄수화물이 잎이 적기 때문에 적어지고 약전정을 하면 탄수화물은 많아지는데 또 질소가 또한 이렇게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탄수화물이 많으면 사실 꽃눈의 발생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나 질소가 많으면 꽃눈 발생이 저조해지겠죠. 이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지치기를 전제한 기본적인 그러한 원리 네 번째는 TR율이 될 것입니다. TR율은 지상부와 지하부의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강전정을 하게 되면 신초들은 아주 건강하게 잘 쭉쭉 뻗어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는 약하게 되어서 TR율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겠죠.
블루베리는 오히려 어떤 면으로 봐서는 지상부보다도 이 뿌리 생채량이 55% 내지 60% 정도 더 많아야 건강한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TRU를 조정해 주는 것이 주요하고요. 그럴 때 화학 비료를 사용하게 되면 진달래형 균근이 소멸되어서 뿌리는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화학 비료를 주게 되면 그 열매가 작아지고 또한 물러지고 맛이 없는 그러한 열매를 주게 됩니다. 또한 그것뿐 아니라 겨울에 가지마름이 올 수도 있겠죠. 이것이 테네시 대학의 연구 자료입니다. 블루베리는 화학 비료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유기물로 키우는 과수입니다. 저는 여기에 일체의 화학 비료를 주지 않고 키움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흑상품의 열매를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농장은 멀칭이 지금 파인 밖으로 멀칭이 한 15cm 정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서서히 부숙되면서 질소를 방출하고 영양분을 방출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 이상 만약에 화학 비료를 주게 되는 것도면 지상부가 도장하겠죠. 그럴 때 오히려 가가 작아지고 맛이 없는 그러한 블루베리, 물러지는 블루베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는 유기물로 키우는 가수입니다. 이상으로 저는 가지치기 전제 전에 이론적으로 기본적인 그런 원리 몇 가지 알아야 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가지치기 이론 구체적인 부분 또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